자, 지금은 2026년 1월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죠. 정신건강 분야에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림짐작으로 치료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뇌의 설계도를 아주 정밀하게 해독하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는 건 마치 지도 없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어요. 핵심 질문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걸까? 그 해답은 바로 대분기라고 불리는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보고 이름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뇌라는 기계, 이 하드웨어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생물학적 현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한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끈 건 바로 BSNEP라는 연구 컨소시엄이었어요. 이분들이 뭘 했냐면 조현병이니 양극성 장애니 하는 기존의 낡은 진단명은 아예 싹 다 무시해버리고요. 오직 뇌스캔, 유전자, 뇌파 같은 순수한 생물학적 데이터에만 집중한 겁니다.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진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죠. 정신질환의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뇌라는 하드웨어가 고장나는 방식이 딱 세 가지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들은 이걸 바이오타입, 즉 생물학적 유형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바이오타입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정밀 정신의학의 핵심 설계도니까요. 첫 번째는 바이오타입 1, 이름하여 전원이 꺼진 뇌입니다. 말 그대로 뇌 전체의 신경에너지가 심각하게 부족한 게 특징이에요. 이 타입의 뇌를 들여다보면 생물학적으로 가장 심각한 손상이 보여요. 뇌파를 찍어보면 기본 에너지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비유하자면 뇌의 엔진 자체가 거의 꺼져버린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바이오타입 2, 시끄러운 뇌인데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 타입이랑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원이 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시끄럽고 뭐랄까 과열된 상태인 거죠. 우리 뇌에는 불필요한 소음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는데 그게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정보가 필터링 없이 쏟아져 들어와서 사람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타입, 정상이지만 상처 입은 뇌입니다. 이건 BSNIP 연구에서 가장 뜻밖의 발견이었죠. 이 환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증상이 심각한데 정작 뇌의 고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하드웨어는 거의 멀쩡해요. 문제는 딱 한 군데. 바로 감정의 핵심부에서 발견됐어요. 마치 트라우마 같은 삶의 힘든 경험들이 남긴 상처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되죠. 겉보기엔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이오타입 1은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졌는데 바이오타입 3는 정상 범위에 있잖아요. 뇌 구조 손상 부위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이들에겐 완전히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이오타입을 정확히 아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 상자를 열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한 치료법들로 가득 찬 상자 말이죠. 약물 치료가 더는 이거 한번 써볼까 하는 식의 추측이 아니게 된 거죠. 아주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바이오타입 2, 그 시끄러운 뇌 있잖아요. 그 뇌에 불필요한 신호를 촥 걸러주는 코벤피 같은 최신 약물을 쓰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약이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법이 등장했거든요. 바로 뇌를 에너지 대사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바이오타입 1처럼 뇌 에너지가 아예 바닥나버린 경우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위고비 같은 약물이나 케톤 생성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필수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게 아니라 뇌라는 하드웨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 라인 자체를 손보는 거니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경두계 자기자극술, TMS라는 기술로 뇌회로를 물리적으로 직접 튜닝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듯이 바이오타입 1은 출력을 쭉 높여주고 바이오타입 2는 시끄러운 잡음을 싹 줄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새로운 기술들 2026년에 병원에서는 환자 한 명에게 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2026년의 표준 치료 과정은 아주 명확한 5단계 로드맵을 따릅니다. 첫째, 정밀 진단으로 환자의 바이오 타입부터 정확히 알아냅니다. 둘째, 그 바이오 타입에 딱 맞는 약물과 TMS 같은 신경 조절술로 뇌의 하드웨어를 직접 교정하죠. 셋째, 이 하드웨어가 안정되면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 모든 경험을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깊은 곳, 그 철학적인 중심으로 이끌어줍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모든 최첨단 과학기술은 고장난 기계, 즉 뇌를 고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치료하고 싶은 건 그 기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 깃든 한 사람의 영혼, 즉 유령인 거죠. 결국 이 새로운 과학은 단순한 치료 기술을 넘어서는 겁니다. 환자라는 존재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정밀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를 이렇게나 정밀하게 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